개념물리 수학도 수업을 합니다. 40쪽에 있는 함수의 연속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함수의 극한값을 배우는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여기서는 함수가 연속하다, 연속하지 않다를 배울 건데, 이거는 극한값을 해석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연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연속이라는 말은 그냥 끊어져 있지 않은 걸 연속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한지를 확인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좋겠지만 함수식을 보면은 그냥 디테일하게 한 점 한 점 한 점에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태를 봐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설명하는 거는 되게 단순히 설명을 하긴 할 거야. 그런데 제일 먼저 뭐부터 설명할 거냐면 연속이라는 개념을 임의의 한 점에서 연속한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할 거고, 이거를 점점 범위를 넓혀갈 거다. 한 점에서 설명을 하고 점을 구간에서 설명을 할 거야. 1부터 2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는 함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그 흐름은 약간 점진적으로 커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게 엄청 막 깊게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함수가 연속하다는 말 그대로 끊어져 있지 않는 경우인데, 우리가 한 점에서 끊어져 있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할 거야. 끊어져 있지 않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거든. 첫째, FA가 존재해야 해. FA가 뭐냐면, 그러니까 함수 식이 있잖아. 그 식에 A를 딱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연속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두 번째, A에서 fx가 존재해야 해. 그런데 얘가 뭔지 알아? 얘를 뭐라고 하지? A에서의 땡땡땡이라고 하는데 극한값이야.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은 또 뭐였지? 그렇지. 그걸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또 여기서 A에서의 좌극한값과 A에서의 우극한값이 같은지 확인을 해줘서 걔가 L이라는 값에 딱 같으면 이게 극한값이 돼야 돼. 이게 존재를 해야 돼. 그게 두 번째 조건이야. 세 번째 조건은 이 둘이 같아야 해. 여기서 이렇게 쓰면 니네가 헷갈릴 수 있다. 함수값이 극한값이랑 같아야 그 값에서 연속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자, 지금 내가 글로 설명하기 때문에 너희가 와닿지 않거든. 설명을 다시 그림으로 해줄게. 첫 번째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연속이라는 거는 끊어져 있지 않다는데 이걸 생각을 어떻게 하냐? 위에서 물을 부어서 아래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연속한 거야. 아래로 물이 흐르면 연속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내 맘대로 그릴게. 참고로 이거는 수투에서 배우는 메인 아이디어인 3차 함수다. 3차 함수인데 딱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A에서. 그럼 여기서 딱 비어 있는 게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근데 어떻게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배웠거든? 이 식은 아니야. 식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어차피 약분해서 y는 x-3이랑 1차 함수야. 근데 분모가 0인 값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 있었잖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2에서 x가 2에서 여기에 비어 있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하늘에서 물을 뿌렸다고 하면 아래로 물이 새겠지. 이거는 연속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함수값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함수값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이게 연속하냐? 또 그렇지도 않지.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는, 그림은 그냥 함수니까 내 마음대로 그릴게. 여기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함수값은 여기 있어. 함수값은 있어. 여기다 하면 여기다 색칠할게. 이렇게 할게.
그렇게 있으면은 이 틈이 끊어져 있지. 그러면 여기서도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연속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연속하지 않은 이유는 이쪽에서 오는 게 좌극한이야. 이쪽에서 오는 게 우극한이잖아. 왼쪽에서 오는 높이랑 아래쪽에서 오는 높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했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고 해서 그러냐? 꼭 그렇지도 않아. 3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서 오는 길이랑 여기서 오는 높이 같잖아. 근데 함수값도 존재해. 여기 있어. 그래도 얘네 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뿌리면 물이 새겠지. 그래서 이것도 연속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잖아. 앞으로 우리는 연속하니, 한 점에서 연속하니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어떻게 할 거냐?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그에서 둘이 같아, 극한값이 존재하네. 얘가 함수값이랑 같구나. 이것만 해석해 주자고. 우리는 그냥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 값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캐치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오늘 배우는 메인 아이디어다. 이해했지? 그러면 그렇게 연속하면 한 점에서 연속해서 그 점이 쌓이면 임의의 구간에서 연속하고 그게 쌓이면 전체 범위에서 연속하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넓혀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구간에서 연속함을 보일 건데 여기서 구간을 새로이 정의를 한다. 표현하는 방법을. 오늘 배울 건 다 배웠다. 이제는 그냥 간단히 정리할 것만 정리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 있지. 앞으로 이제 구간을 새로이 정리할 건데 이거는 쓰기 너무 길었어. 앞으로 이런 건 어떻게 쓸 거냐면 네모괄호 A, B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이렇게 쓰자. 그러면 두 번째 규칙은 안 알려줄게. 너희가 한번 추리해봐. 이거는 동그란 괄호 A, B 이렇게 쓸 거야. 그럼 규칙이 뭘 것 같아? 규칙 하나 더 할까? 얘는 이렇게 쓸 거야. 규칙이 뭘 것 같니? 그렇지. 등호 있는 거는 네모 괄호, 등호 없는 건 동그란 괄호야. 앞으로 우린 이렇게 쓰자.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등호가 있는, 동그란, 둘 다 네모란 괄호, 이거를 닫힌 구간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표현할 거야. 닫힌 구간 A, B 이렇게. A 크거나 같, B 작거나 같. 알겠지? 그러면 얘는 열린 구간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의미는 이거일 수도 있어. 얘는 A에서부터 시작했지. 약간 수렴의 개념이야. A에서부터. 그런데 얘기는 A보다 크다지. A를 포함하지 않았지. 이게 약간 발산 개념이야. 개념 자체가. 누구부터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딱 그 숫자부터는 네모괄호 명확하지 않아. 그냥 2보다 커라고 하면은 2.0000001 이러잖아. 그런 것들은 동그란 괄호라고 쓰는 거야. 이거를 왜 설명해 주냐면, 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아니, 잘못했다. B로 할까? 이거? 이건 어떻게 쓸 거냐면, 작은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 B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괄호가 동그란 괄호일 것 같아? 네모난 괄호일 것 같아? 동그란 괄호를 쓰자고. 딱 하나의 값이 명확하게 딱 어디부터라는 말이 있으면 네모난 괄호 아니면 동그란 괄호 쓰자. 이해했어? 그럼 실수 전체는? 어떻게 쓸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쓸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하나만 거 다시 할게. 이렇게 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 닫힌 구간 혹은 반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거든. 나는 그냥 반 닫힌 구간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구간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간을 정리하는 이유가 연속함수도 이 구간에서 정의를 하려고 해. 어떤 함수가 연속하대. 근데 연속하다는 거는 여기 좀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한 게 연속함수가 아니야. 아니, 실수 전체에서 연속한 건 연속함수가 맞아.
근데 꼭 그러한 말이 아니더라도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속해요? 라는 말이 있어도 연속함수야. 그래서 연속함수가 된다는 거는 구간에서 성립하는 연속함수, 즉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하다는 말은 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있을 때 구간을 딱 여기까지 자를게. 괜히 다 그렸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속한 걸 우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한 연속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 연속함수가 되는 조건은 그냥 간단한 건데 조금 설명을 어렵게 하는 것 뿐이야. 열린 구간에서 연속하고 그 다음 A로 가는 함수가 fx라고 하면 그게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고. 근데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랑 여기서의 값이 딱 있어야 여기서부터 연속하다를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려면 지금 내가 함수가 여기만 정의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쪽에서 가고 있지. 그럼 이거는 A의 우극한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의 우극한이 FA랑 같으면 그 A라는 값에서 함수가 정의가 된다고. 연속하다고 그 값에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 B로 갈 때 fx 값이 fb랑 같으면 연속하는데 이때는 그 따라가는 게 이 방향으로 따라가지. B보다 작은 값에서 가니까 B마야. 이렇게 그 열린 구간에서 연속하고 끝점에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게 되면 이 구간에서 연속한 연속함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냥 정의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자. 그 우리가 배우는 함수에서 연속한 함수는 사실은 이제는 얘는 딱 보자마자 아, 이 함수는 연속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 첫째,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하다. 여기서 말하는 다항함수의 정의가 뭔지는 아니? 다항함수. 항이 여러 개 아니야. 그건 다항함수 아니야. 지수가. 지수가 자연수인 함수가 다항함수다.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연속해. 그럼 여기 사실 들어가는 게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수함수도 들어가. 세 번째, 유리함수는? 유리함수는 연속하니? 얘는 연속해? 연속하지 않아. 딱 한 점 제외하고. 어디지? 아니. 이식에선. P지. X가 P일 때. 걔때 연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를 말할 땐 X만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P까지. P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서 연속하다. 네 번째. 우리가 배운 무리함수는 정의역이 있는 구간부터 연속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은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K에서부터야. 이 구간에서 연속하다. 그래서 이 연속하게 되는 아이들은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하면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이 있지. 뭐 절대값이나 가우스나 이런 건 주의해야 해. 절대값은 대체적으로 얼추 다 연속한데 가우스는 그냥 불연속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합성함수거든. 합성함수는 반반이야. 절반은 연속하고 절반은 불연속해. 그런데 합성함수도 연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들만 좀 설명을 해줄게. 안 복잡하다. 앞에 했던 거를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할 것 중에 x가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하래.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다 확인해서 셋 다 같을 때만 연속하다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좌극한부터 한번 구해볼까? 그렇지. 때 이거니까 1이지. 우극한 구해볼까? (1이니) 함수값은 f1이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에 어차피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같다? 1이지. 그러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연속. 이렇게 말하면 돼. 연속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해했지? 두 번째 거 볼까? 여기는 사실 좌우를 나눌 필요는 없어. 극한값만 구하면 돼. fx는 이거거든. 센스 있게 인수분해 할게. 극한값은 4제. 함수값은 얼마냐? x가 1일 때 2라고 나왔지. 2인 거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르지. 이거는 불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럼 첫 번째로 구할 거는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로 구할 거는 불연속한 것, 셀 거야.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하나씩 체크하자. 마일부터 4 사이니까 0부터 체크할게.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이 높이랑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높이가 같냐고. 같잖아. 같잖아. 여기로 가잖아. 최악이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두 번째 1에서는 그치. 얘는 여기로 가지만 얘는 여기로 가잖아. 이런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야. 2에서는 있어요. 그치, 같지. 그래서 근각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한 개다. 두 번째, 불연속하네. 연속하지 않은 거. 0, 여기랑 1, 1이랑 2. 세 개지? 그래프 보고 찾는 거,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포함 관계가 생겨. 연속하다라는 말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거든? 어느 쪽으로 입을 벌리면 성립할 것 같아? 이 아니고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극한이 존재해. 극한이 존재하는 애 중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아이, 그 중에서 이게 연속이야. 그래서 연속이 더 안쪽이다. 나중에 미분 가능도 배우거든? 미분 가능은 더 안쪽이야. 미분 가능은 연속하면서 조건이 하나가 더 생기거든. 그러면 이 벤 다이어그램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석함에서도 도움이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이제 다음 페이지는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필수예제 3번은 2에서 연속한 함수를 구하래. 여기서부터 조금 골 때려.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해야 해. 원래는 앞쪽에 나왔어야 되는데 뒤에 나왔어. 그래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구할 건 x는 2에서 연속한지를 봐야 돼. 기억부터 볼게. fx, gx가 x는 2에서 연속한지는 어떻게 보냐면 첫째, 좌극한을 구해.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을 때 fx는 얼마야? 2보다 작을 때 fx. 얼마로 가냐고. 그러니까 리미트 2마에서 fx, gx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얘는 0으로 가지. 잠깐만. 얘는 0이야. 얘는 얼마로 가? 2로 가지. 그래서 좌극한은 0이다. 두 번째 우극한 한번 구해볼게. 2뿔에서 fx 얼마야? 그렇지, 0이지. 얘는 또 2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세 번째 함수값도 구해보자. 함수값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x 자리에 2만 집어넣으면 돼. 이게 함수값이야. 얼마니? 얘는 2고 얘는 0이지. 색채랑 여기니까. 그래서 얘는 0이야. 좌악한 우악한 함수값 같지. 그러니까 연속하다.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귀찮아도 셋 다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거야. 합성함수야. 니은. 니은은 G 안에 fx 있다야. 이거는 우리가 수학 하에서 했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익혀서 그 그래프 그리듯 해야 한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먼저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x가 먼저 변해. fx가 결정돼. fx가 변해서 얘가 결정되는 이런 체계인 거야. 이런 체계로 생각할게. 첫 번째 좌. 지금 우리가 구할 게 이 마를 생각해야 돼. x가 2마로 가. 그럼 fx는 얼마로 가니? 여기가 x고 여기가 fx잖아. 0에서 2. 이렇게 가잖아. 그 얼마로 가냐고 그냥. 2에서 0. 그러니까 그냥 끝만 말하면 돼. 2, 0. 0이지. 그럼 얘는 0으로 가는 거야.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0 뿌릴까 0 마일까? 0.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오는 거니 0보다 작은 값에서 0으로 오는 거니가. 그렇지? 높이가 0보다 큰 값이 위에서 오지. 그래서 이게 0 뿌린 개념이야. 우리가 배우는 이 책에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개념이 없어. 자세한 건 나중에 다른 책 문제풀이 하면서 좀 해줄게. 그냥 0 뿌린 거야. 그럼 두 번째 이걸 해석하면 돼. 그러면은 얘가 0불로 변하잖아. 0불로 갈 때 gx를 읽으면 된다고. 얼마게? 0 뿌릴 때 gx를 읽으면 돼. 0불 0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 0으로 가지. 그래서 이거의 값은 0인 거야. 어떤 책인지 알겠어? 하나 더 할게. 우극한 이뿔이야. 이뿔에서 fx는 어디로 가니? 0으로 가. 이것도 0뿔이다. 똑같아. 그럼 0뿔에서 이걸 읽으면 다시 0으로 가겠지. 둘은 똑같아. 세 번째 함수값. 함수값은 G 안에 F2를 읽으면 되는 거야, 그냥. F2는 2지. 그러면 G2는 0이지. 0, 0, 0으로 갔지. 연속하다고. 이해했어? 어렵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합성함수 극한 해줬잖아. 이게 항상 연속한 건 아니다. 그래서 디귿도 해줄게. 디귿은 불연속하거든. 디귿은 f 안에 gx야. 얘는 x가 변해서 gx 결정되고 그래서 f 안에 gx가 결정되는 체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마에서 gx는 어디로 가? 얘가 gx야? 2로 가지.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 뿔이야, 이마야? 이마다? 2보다 낮은 쪽에서 2로 가니까 그러면 이마를 fx 읽으면 돼. fx 이마 얼마야? 그치, 0이지? 0이다. 두 번째, 우극한. 우극한도 똑같이 이마로 가. 이마니까 0이겠지. 극한값은 이미 존재하는 거야. 세 번째 함수값. 이거는 f 안에 g야. g는 0이지. 0 맞아. f0은 2지. 그래서 다르지. 불연속. 알지? 그래서 합성함수는 약간 내 생각에는 덮어놓고 불연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구하는 게 중요해. 자,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숙제장 하면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필수제 4번 한번 보자. 필수제 4번은 앞에서 했던 그 전 단원에서 했던 거랑 조금 겹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 x가 마이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야. 극한값은 리미트 x가 마 2로 갈 때 이게 극한값이거든. 그 다음에 함수값은 마이에서의 극한값이지. 5거든. 이게 이상하게 좋냐. 이게 5란 뜻이야. 이거 아까 어떻게 풀었지? 아까는 식을 노골적으로 알려줬잖아. 지금은 여기 연속이야 라고 해서 이거의 극한값이 함수값인 5랑 같다라고 우리가 없는 식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이게 시험에 나와. 아까 이거 어떻게 했지?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이거 어떻게 했죠?
그렇지. 분모가 0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지금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얘는 x뿌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식을 바꿔버렸지 아예. x뿔 k로 바꿀게. 그 상태에서 약분해. 그러면 x가 마이로 가니까 이게 마이 뿔 k가 온 거야. k는 7이지. 여기다 7 집어넣고 전개하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차라리 니네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시험에 나오겠지. 자, 그 다음 필수제 5번 보자. 똑같아. 단 여기서 조건을 어떻게 줬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한 함수 fx가 있대. 모든 실수에서 연속한 fx가 이거를 만족할 때 상수 a에 가까 f2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내가 fx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나누지. 나눌 땐 조금 주의해야 된다? 아니지. 나눌 땐 뭘 주의해야 되지? 내가 이걸 나눌 거라고. 그치.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2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눠야 해. 그럼 f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극한값을 구해. 그 극한값이 f2랑 같겠지.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하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리가 구하는 함수값인 f2랑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함수값을 구할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a 구해야 돼. a 어떻게 구하게? 그치.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자동적으로 분자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일단 a를 먼저 구해야 돼. 얼마 나오냐면 4 나와. 4뿔 2a 마 12가 0이니까. 그치. 그래서 a가 4야. 이거 먼저 구하고. 구했다. 그럼 a가 4니까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 x마이랑 x뿔 6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약분되지. 그럼 극한값은? 8이지. 이 극한값이 8인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하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F2가 8인 걸 알 수 있다고. 연속하기 때문에. 약간 전후가 조금 달라진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거든? 이런 유형들 여러분 하나같이 좀 하나하나 공부를 좀 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숙제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연습 문제까지 해야 해. 마찬가지야. 여기 연습 문제 진짜 어려워.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오고 그리고 나서 같이 오답 정리합시다. 그래서 조금 길었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